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8월 달에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아들아 소리도 외면 중병 아버지를 굶겨서 사망케 한 20대 아들, 요런 제목의 기사였죠.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2살 청년과 아버지가 있었고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건이 생겼으며 7개월간 치료를 받으며 지켜봤지만 회복될 기미는 없고 병원비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고 결국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퇴원을 시켰다고 하죠. 이후 집에서 간병을 하며 버텨왔지만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2시간마다 남이 자세를 바꿔주지 않으면 피부가 몸무게에 짓눌려서 상해버리는 욕창이 생기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포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아들은 결국 존속살인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거죠. 물론 징역 4년? 정말 폐륜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인데 원래 형법 조문을 찾아보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존속살해, 즉 자식이 부모를 혹은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자는 7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을 살게 돼 있어서 나름 정상 참작을 한 판결인 건 같습니다만 최근에 또 이 기사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주는 기사가 후속 기사로 나와서 이 안타까운 기사 이야기랑 신경외과 의사 양반으로서 이런 일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이번 시간에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행동의 역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속 기사를 보죠. 8월에 나온 기사를 보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문점이 많아서 직접 찾아보고 나온 기사라고 합니다. 이 기사로 그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보죠. 우선 아버지는 목욕탕에서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했고 그 뇌출혈은 원래 기사에서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죠. 이 지주막하 뇌출혈은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인 뇌동맥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혈관벽이 부풀어서 꽈리처럼 변하는 뇌동맥류라는 게 생겼다가 어떠한 전조 증상도 없이 바로 팍 하면서 터지면서 생기는, 그래서 머릿속의 압력이 오한마로 정통으로 두드려 맞는 정도로 높아지는 병이죠. 스리생 같은 드라마에서 잘 설명해줬었는데 3분의 1은 즉사, 3분의 1은 식물인간, 3분의 1은 극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오는 병이죠. 아주 위험성이 높은 병이라서 저도 이전에 건강검진을 한다면 무조건 뇌혈관 검사는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생기는 질환이라 한 번 터져서 큰일이 발생할 이후에 또 터져서 확인사살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무조건 이 터졌던 뇌동맥류를 머리를 열고 들어가서 작은 집게 같은 클립으로 찝어내거나 허벅지나 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머리카락 굵기의 얇은 철사로 내부를 틀어막거나 해서 앞으로 다시 터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사에서는 수술 동의서를 들이밀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수술과 시술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면 머리를 열고 찝는 수술을 받은 걸로 보이죠. 아마도 생명을 장담하기 어렵다, 가능성이 어떻다 하는 걸로 봐서는 머릿속에 피가 터져서 흘러나온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사람을 살릴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그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무언가까지만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말이죠. 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심각한 분위기에서 생명 살릴 가능성이라는 말을 했다는 걸 신경외과 의사로서 정말 냉정하게 보자면 병원에 실려왔을 때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하다는 걸 의미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식물인간 상태로 실려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생명 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의식이 있고 두통이 심한 상태로 실려왔다면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니까 꼭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겠죠. 물론 제가 한 말이 정말 단편적으로 듣기에는 아니 무슨 말을 저딴 식으로 하는 거지?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정리하면서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좀 더 기사 먼저 보시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는데 몸의 기능은 돌아오지 않았고 오른팔 다리 정도만 겨우 움직일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의사가 평생 누워 지내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이미 6개월 넘게 치료가 끝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치료 해보았을 때 반응이 별로 없으면 장애 진단이 나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니까요. 그 후에 수술비와 생활비, 간병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정말 참담하고 슬프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한 내용뿐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를 위해서 삼촌이 크게 도와줬지만 결국 벼랑 끝에 내모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나이 때문에 요양급여라는 보조 혜택도 받지 못했고 결국 도와주던 삼촌이 돈이 떨어지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서 퇴원해서 집으로, 다시 요양병원으로, 불어나는 병원비에 순간의 호흡곤란으로 또 다시 병원으로, 연명치료 중지까지 요청했지만 상태가 좋아져서 연명치료 중지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 된다는 말. 결국 비용 부담을 어쩔 수 없었던 아들은 아버지를 퇴원시켰고 어떤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아들은 결국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고 너 살던 대로 살아라는 말을 그대로 실행해버린 거죠. 결국 아버지는 사망했고 지금의 이 판결까지 넘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뇌출혈 환자가 왔을 때, 그것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 건지가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저는 좀 있었어요. 사실 일단 이런 뇌출혈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그 다음 문제는 결과적으로 희망적인
정상적인 미래로 갈 수도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밝은 미래고 자시고 그냥 사망한 걸로 끝나버리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현실이 그런 희망을 보고 살아가는 걸 막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뇌출혈로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을 해서 살려놨을 때 정말 진짜 매우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이야기처럼 반신불수의 상태로 의식 정도는 괜찮은 경우나 정말 기약도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죠. 이걸 그래도 비용 면에서 감당이 가능한 가족도 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집안이 개박살나는 가족도 많습니다. 처음 병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살아남았을 때는 정말 온 가족의 축하를 받지만 아주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에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짐이 되어가고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어가는 아주 큰 비극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주변이 변해가는 게 또 보이는 겁니다. 의사로서도 보았고 환자의 가족으로서도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게 의사라면 환자가 처한 주변 상황이 이렇다면 앞으로 나타날 거대한 문제, 기약 없는 간병, 그걸 말해주고 치료를 포기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요새 들어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이전까지는 함부로 연명치료를 중단시키거나 수술을 해서 살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애매하다고 수술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살인을 도운 사람 취급받으면서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 유명한 보라매 병원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각서를 받든 말든 환자를 퇴원시키면 살인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운 증후로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서 죽이려는 부모를 놔뒀다가는 살인 방조죄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허락을 받아 수술해서 병원의 책임을 피하겠다는 그런 사건도 있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무조건 치료 가능한 상황이라면 하는 것이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비 지불 못한다고 돈을 받지 못해도 차라리 의사가 잡혀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일들이 모여서 결국 이 지경이 되어서 기사의 사건이 발생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돈이죠. 돈. 살려는 낫지만 재난 수준의 병원비와 간병 재활 치료비, 남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는 건 간병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막고 비용은 비용대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국가 의료정책 중에서 이런 사태를 적극적으로 카바치려는 노력은 역사적으로도 별로 없으니 정말로 나라의 서포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별 이상한 데다가 선심 쓰는 데만 돈을 쳐쓰고 있으니 사실은 지속적으로 답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야 기사로 조금 다뤄진 게 아닌가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런 슬픈 사연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냉정한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다들 아프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